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김혜민입니다. 대한민국 동남권의 경제 심장, 창원 특례시의 시계가 잠시 멈춰 서 있습니다. 시장 공석 상황이 이어지면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책임감 있게 돌파할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시정 공백을 단숨에 메우고 창원의 미래 4년을 책임질 구원 투수는 누가 될지 오늘 모신 세 분의 후보자들의 토론 함께 보시고 그 속에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 창원시 성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NN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KNN 뉴스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4명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후보자 초청 기준에 따라 토론회와 연설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 3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직접 인사해 주시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입니다. 예, 멈춰선 창원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저 송순호는 지난 16년간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오직 창원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냈고 대통령 특사로 임명을 받아 중앙정치에 인맥도 쌓았습니다. 창원을 위한 일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창원의 변화를 원한다면 송순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입니다. 10만 일자리 에너지연금 100만 원 지급 마창대교 통행료 무료화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현 정부 국민 살림살이보다는 대통령의 사업 리스트 제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6.3 지방선거는 현 정부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저 강기훈 이번 창원시장 출마하면서 경제시장, 일자리시장이 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넘쳐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의 수도 창원을 통해서 10만 일자리, 50만 경제활동 시민에게 100만 원의 햇빛 바람능험을 지급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소개는 여기까지 짧게 듣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개혁신당 강명상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창원시장 후보 기호 4번 강명상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창원에는 정치는 있었으나 책임이 없었습니다. 인구 100만 선의 붕괴, 지방 행정 자립도 하위 수준, 그리고 표류하는 대형 사업들, 이 모든 것이 지난 정치적 행정의 경험의 결과들입니다. 네. 6.3 지방선거는 자, 첫 인사는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에 앞서 후보님들의 출사표를 본격적으로 들어볼 순서입니다. 사전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부터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분의 시간 지켜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송순호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로 흔들렸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주셨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경제도 다시 뛰고 있습니다. 코스피 8,000선 돌파, OECD 국가 중 1분기 성장률 1위, 수출액 세계 5위 진입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 변화는 창원에게 더 큰 기회입니다. 창원은 K방산, K조선, K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우리 창원과 연결된다면 창원은 다시 크게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지금 창원에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장, 깨끗하고 힘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합니다. 자, 1분의 시간 사용하셨고요. 자, 다음 후보의 시작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1분입니다. 10만 일자리 에너지연금 100만 원 지급 마창 통행료 무료화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현 정부는 국민 살림살이보다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입법사법 행정 권력을 잡고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는 현 정부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저 강기훈 이번 창원시장 출마하면서 경제시장, 일자리시장이 되겠다고 목청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의 수도 창원을 통해서
10만 일자리, 50만 경기활동 시민에게 100만 원의 햇빛 바람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마산청사, 진해청사를 통해서 마창진 화학적 결합을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훈과 함께 6.3 지방선거 달라진 창원을 꼭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한번 네, 도와주십시오.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개혁신당 강명상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창원시장 후보 기호 4번 강명상입니다. 저는 오늘 낡은 정치와 익숙한 행정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킨 의사입니다.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자의 결정에는 떨림이 없어야 되고 그 결정의 결과에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인 제 눈에는 지금의 창원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곳곳에 염증이 발생하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처방전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문 부위는 가감히 수술로서 도려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수혈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창원,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출마의 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가 후보들께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과 후보들이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고요. 오늘 토론이 여러분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세 시가 통합하고 10여 년 만인 2022년 창원 특례시가 출범하는 등 통합에 따른 외형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통합의 효과는 아직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통합 창원 시민 모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견들 들려주십시오.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강기훈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일자리 시장으로서 일자리로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마산은 해양 신도시를 통해서 마산 원도심의 부활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자유무역지대 보안공단 재구조화를 통해서 디지털 AI 집주가 단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진해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민권을 돌려야 합니다. 군수물자 수송용 사비선 철거, 고도제한 해소, 해군 교육사령부 이전, 획기적으로 진해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진해 신항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창원은 노후화된 창구가 산업단지 재구도화를 통해 재도약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제2과 산업단지 북면 동호회 100만 평을 조성해서 방산 클러스터, SMR 집주화 단지를 통한 미래 50년 먹거리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렇듯 일자리를 통한 화학적 결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또한 진해청사, 마산청사를 통한 마산과 진해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원시장이 된다면 본청에 균형발전 전담과를 신설해서 마산과 창원, 진해 골고루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훈을 믿어주십시오. 일자리 시장, 경제시장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4번 강명상 후보의 답변입니다. 시민 여러분, 먼저 마산은 마산 해양 신도시를 경제 활성화와 청년 유입의 두 축으로 삼겠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관심을 가지는 게임,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e스포츠 아레나 설치, K컬처, 한류 테마 관광 정원 등 게임, 문화, 관광 산업을 한데 어우러져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원도심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은 산업과 기술을 중심으로 더 진화시킬 것입니다. 미래 50년 먹거리인 방산, 원전, 첨단 제조업을 연결하는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진해는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물류권과 북극 항로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시켜
진해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지역의 서로 다른 역할을 연결시키고 예산과 행정의 균형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공정한 통합도시 창원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 창원시장 후보로서 저 기호 4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송순호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저 송순호의 균형 발전 정책 비전은 분명합니다. 마산은 마산답게, 창원은 창원답게, 진해를 진해답게 만들겠습니다. 새 도시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매력과 경쟁력을 복원하겠습니다. 마산은 구 롯데백화점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뉴 마산 2.0 플랜으로 해양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창원은 제2국가산단의 방산, SMR, 피지컬 AI 특화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제조 AI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진해는 진해 신항을 끝점으로 북극 항로 시대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고 벚꽃 한 철이 아닌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통합 후 16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합니다.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시민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주민투표도 없이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했고 당시 박완수 시장은 제대로 된 비전도 성과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최근 강기훈 창원시장 후보는 선거용 카드로 창원시 분리론을 뜬금없이 꺼내 시민 통합에 찬물을 끼얹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 송순호는 지역별 맞춤 정책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고 시민과 함께 창원의 새로운 변화를 완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창진 균형 발전을 위한 새 후보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비수도권 유일 100만 특례시 창원의 미래 4년을 책임질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순서입니다. 후보들 간 상호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볼 텐데요. 공약 점검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6분 동안의 토론을 이어가면서 두 분의 상대 후보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씩은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 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십시오. 첫 번째 주도권은 순서에 따라서 강명상 후보가 가져가겠습니다. 6분 동안 토론 주도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예, 우리 강기우 후보님께 정책 검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께서는 도의원 2번, 국회의원 2번, 여태 20년 넘게 정치를 해오시는 게 맞습니까?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뭐 말씀하시죠. 예. 한 20년 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 기나긴 20년 동안 정치해 오시면서 우리가 지금 자칭 일자리 시장이라고 하니 묻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그 세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경제 활동, 입법 활동, 그리고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입법이라든지 정책을 하나라도 조금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창원이라고 하면은 창원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이 국가산단은 1974년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 우리 그 창원 산단을 이제 계획을 했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자, 그러면은 또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창원 국가산단이 있는데 고용 지표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 창원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수는 혹시 몇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5,711개 기업이고 대중소기업이 5,771개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가 11만 1,900명입니다. 일단은 제가 조사한 거는 한 3,200개 정도 되는데 업체 수는, 그리고 말씀대로 일자리 수는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52년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우리 전 창원 전체 산단의 일자리 수가
한 12만 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강기훈 후보께서 아리백 청정 에너지 일자리 10만 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10만 개가 어떤 산술적인 계산에서 나왔는지 이 50년 동안 우리 국가 산단에서 해온 축적되어 온 일자리 수가 12만 개 정도인데 이 갑자기 우리 창원시장이 돼서 4년 동안 이 일자리 10만 개를 만드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거 대답해 주십시오. 예. 아마 20년 가까이 뭐 정치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 말씀을요. 구간이 맹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 의회에서의 경험 또 국회에서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경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창원의 경제활동 입법을 한 거는 질문하신 대로 제가 그 답을 해주시죠. 네. 그다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중소기업 5,111개 곳에 11만 9천 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아마 얼추 한 112만 근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창원 경제활동 입법의 정책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해달라고요.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다 치면요. 11만 9천 개 정도의 기업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48만 명입니다. 11만 9천 명은요. 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11만 9천 명이고요. 전체 우리 창원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뭐 48만 명입니다. 근로자 수, 개체 수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동안 20년 넘게 동안 창원 경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오셨냐고요. 네. 제가 답변을 좀 기회를 주셔야 돼요. 네, 답을 시간이 질문에 계속 흐르고 저는 있습니다. 창원을 청정에너지 수도를 만든다 했습니다. 청정에너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을 청정에너지 수도를 만들겠다고 그것을 산단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그리고 그 해상풍력, 그다음 수소 발전 이걸 통해서 제가 질문에 답을 좀 의뢰했는데 핀트를 맞추지 마시고 14조 원을 투자해서 그래서 10만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강기 후보님, 50년 가까이 반세기 동안 만든 12만 개 일자리입니다. 그거를 4년 동안 10만 개를 만든다? 지나가는 개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기업을 내고 사업을 하고 한 사람 창의도전 정신으로 20년, 30년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해오셨는데 그동안 안 하시고 지금 왜 하신단 말씀입니까? 그거는 강명상 후보의 생각이고요. 네. 저는 기업을 모여서 이를 창조한 기업가 정신, 기업가는요 창의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창원을 지금까지 안 하신 걸 갑자기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20년, 30년 동안 정치해 오셨는데 제가 말씀하잖아요. 산단 태양광을 통해서 우리 1,100만 평의 우리 산단을 통해서 태양광을 조성하고요. 우리 저기 남농발전에 5년 동안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기 순이익은 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이 아니고요. 3천억입니다. 네? 2,200억 정도 추산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50만 일자리 인원에 연간 100만 원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하게 좀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청정에너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14조를 투자하게 되면 통계청에 14조 하면 1조 4천억에 10%의 이익이 생깁니다. 이 1조 4천억에 30% 이윤을 시민 참여형 공유행을 통하면요 30%를 우리 5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이 공기업도 국채 기업도 못하는 그런 5천억. 두 후보님 지금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중단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좀 보장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송순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6분의 시간 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예, 먼저 강기훈 후보님의 공약을 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훈 후보님, 그 일자리 10만 개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창원시의 국가 산단의 제조업 종사자 수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까 11만 9천 명이라 했습니다. 11만 명 정도 되고요. 2023 통계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삼성전자에서 국내에서 종사하시는 숫자가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뭐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는데 한 12만 8천 명 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총 고용하는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를 10만 개를 유치하게 일자리를 만들겠다. 기업 하나 유치하는데도 수년이 걸리는 현실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국내 총 종사자 수만큼의 고용 창출을 얘기한다.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좋은 질문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기업하고 사업을 한 사람이라 요즘 이제 에너지 기업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에너지 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원에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2040년까지 기후환경 에너지 문제 때문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무조건 폐쇄해야 됩니다. 이 인근에 있는 삼천포 발전소가요, 이 3,000메가와트를 생산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투자된 게 사실은 24조 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원에 14조를 투자하면 10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50만 인구에게 우리가 10만 개 꼭 만들어 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게 보면 그 삼성 공장 유치 오만석 동부장 황당 공약도 판치는 이렇게 해서 강기훈 후보님이 내것인 에너지연금 100만 원 지급이 선심성 현금 살포형 공약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있는데 이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조금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14조 원을 투입해서 매년 2,500억의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유세장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5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급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4조 투자되면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 14조를 투자하면 아니 그렇게 묻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100만 원씩 50만 명이 지급하면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5천억이 5천억 아닙니까? 5천억이 필요한데 그런데 본인이 말한 유세 중에서 2,500억의 수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5천억이 필요하면 2,500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 2,500억은 시민 힐세로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 저 이야기 14조를 투자하면 10%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14조에 10%면 1조 4천억인데요. 그중 이익의 30%를 주민에 공유를 하게 되면요. 14조에 30%면요. 그 14조는 누가 투자해요? 아니, PF를 하는 겁니다. PF를.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듭니다. 모든 에너지 사업은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PF를 대주단이 일단은 무슨 말씀이 아시겠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후보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2,500이 수익이 생긴다고. 그러면 5천억을 아니 50만 명이 나눠주려면 아니 후보님이 유세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본인이 말한 것을 기억 못 합니까? 유세장에서 제가 그런 말 한 게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이게 계산도 맞지 않고요. 아니 계산은 14조에 20%에 30% 엉터리 공약 5천억이다 이 하시면 말입니다. 황당한 공약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겠으면 중앙일보에서 선심성 현금 살포형 공약으로 분류를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좋습니다. 그럼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태양광 발전에 태양광 발전에 2조 9천억 투입한다고 하셨죠? 네. 예? 그 정도 금액이면 한 2기가와트 정도의 발전 규모가 돼요. 2기가와트 정도의 발전 규모를 하려고 하면 그 태양광 설치 면적이 약 460만 평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460만 평이면 축구장이 2, 3천 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창원시 그 공단에 그 어떻게 태양광을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460만 평을 하고 나더라도 창원 산단이 전체를 태양광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200만 평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0만 평을 듣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나머지 26만 평을 어디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후보님. 예. 제가 태양광 2.9메가와트는요. 지금 3단 태양광 아니 2조 9천억을 투입해서 말씀을 주세요. 3단 태양광하고 영농형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태양광을 전체에서 2.9기가와트입니다. 2,900메가와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3단 태양광 우리가 지금 국가공단이 자원공단이 1,200만 평입니다. 예? 지금 이야기는 뭐 460만 평이든 이거는요. 후보에게 1분 상임주체 발언권을 충분히 드렸고요. 다음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를 무료화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니 시장 되자마자 다음 날 무료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현실 가능합니까? 아니 시장이 되자마자 다음 날 무료화하겠다 이것은요 행정에 1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되려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시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협약도 변경을 해야 되고 최소한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1년이 더 걸리고요. 소위 말해서 세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무료화를 통해서 창원시가 지출할 돈이 얼만데 도대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정순 후보는 재구조하고 도행료 인하하겠다고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재구조화는 당연히 해야 되죠. 표지에 일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재구조와 통행 무료 통행료 무료화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들어보세요. 지금도요.
우리 도하고 창원시가 해가지고 출퇴근 예전에 시간에 경남도도요 재구조화를 통해서 통행료를 인하시켰어요. 인하시키는 것과 후보님 말하는 건 시장 단순 매일자 다음날 바로 무료화하겠다는 거는 이 시민들 대상으로 아니 이거는 기만하는 거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 시장 되자마자 무료화를 해요? 제가 마루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요 국대도 국가 대체 5도로입니다. 시장 주어진 시간 두 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지금 토론이 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라서 제가 잠시 제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 유권자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후보님 유권자들께서 보고 계시고 지금 6분의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강기훈 후보께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실 차례이기 때문에 사회자님, 네, 저희 발언하시면 발언들을 되겠습니다. 두셔야 돼요. 예, 이제 강기훈 후보가 주도권을 가져갈 순서입니다. 후보님 시작하시죠. 방금 송순호 말씀하신 마창대교 무료화는요. 지금 정말로 이게 MRG다, MCC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행정을 저는 봤습니다. 사업가, 기업가가 쳐다볼 때 사실은 마창대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2,500원, 왕복하면 5,000원인데요. 이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거는 한 달에 15만 원이면 엄청 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일 통행량이 35,000대에서 약 그 2,000원 하면요. 이게 월 1년에 한 300억 정도 들거든요. 그중에 70%인 창원 시민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210억 정도 듭니다. 210억은 도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겁니다. 정 안 되면 도가 70%, 창원시가 30% 하면요. 2, 3은 60억 정도면 통행료가 무료가 됩니다. 이걸 누가 못한단 말입니까? 송순호 후보는 못하지만 저 강기훈은 기업가 사고로 반드시 해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좀 질문 좀 보세요.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시간입니다. 두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을 청정의 수도로 만들어서 14조 원을 투자해 10만 개 일자리 참여형 주민소득 공유제를 통해서 50만 명,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랬더니 송순호 후보는 이게 뭐 가능하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송순호 후보는 불가능해도 저는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산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안공단 재구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고요. 제2과 산단을 통해서 SMR 집중화 단지, 방위산업 클러스터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동업과 북면을 잇는 100만 평 구묘에 지금 제2과 산단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 그 폐강 문제, 그린벨트 문제로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강기훈이가 되면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내겠습니다. 송순호 후보에게 질문을 잠깐 드립니다. 송순호 후보 공보부를 보면요. 일자리에 대한 공약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저의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보물 2페이지에 보면 RE100 산단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이렇게 해놓습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지정한다는 말씀인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답변하세요. 아리백 그 산단 지정은요, 국가에서 이제 공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경남도에서 심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창원 산단에 있는 7개 공단이 있습니다. 7개 공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고 그것이 국가 창원 산단이 될 수 있고 동전 산단이 될 수 있고. RE100이 뭐예요? RE100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단지를 만드는 그 거죠. 재생에너지 어떤 걸 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거를 어디다가 RE100 산단을 해서 재생에너지 특화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어떻게 특화하는 거예요? 태양광 단지 그게 국가 공모 사업에 지금 있다니까요. 국가 공모 사업에 있어 7개 단지 중에서 하나를 지정한다는 것이고 그 단지와 관련돼서는 태양광 에너지가 생산되면 그와 관련돼서 직접 연결도로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ESSC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송순호 후보에게 질문 박한수 지사가 신청해야 RE100 산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게 당연히 국가 에너지 그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가 이유로 하게 경쟁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되는 공급 알겠습니다. 에너지보다는 후보님, 예. 다시 가면 탄소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지금 가지기 위해서 지구의 필요한 거예요. 그 평균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평균 온도가요? 예. 평균 온도가 지금 아마 한 24, 5도 되나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3.5도였는데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1900년도 이전에는 13.5도였는데 산업화 이후에 지금은 이제 11.5도가 올라서 15도입니다. 이게 1도만 더 올라가도 제가 15도가 아니고 25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15도인데 아니 25도라니까. 뭐가요? 25도라니까요. 지구 평균 온도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25도면 살다 못합니다. 그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15도인데 1도만 올라가도 앞으로 기후 환경에 대한 재앙이
엄청나게 멀어올 것에 대해서 세계가 기후환경 탄소 중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를 창원에 청정에너지를 만들자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앞으로 청정에너지 쓰지 않으면 수출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관세무역 25%더 어려운 게요. 재생에너지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일자리 10만 개, 재생에너지를 통한 10만 개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산단을 아리백을 어디다 하겠다는데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구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산 진해 신항에 지금 현재 59선석이 2040년 되면 완공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중에 부산에 지금 몇 선석이고 진해에 몇 선석이 됩니까? 부산에 23선석이고요. 네. 우리 경남의 진항에는 36선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총 이제 59선석이 2040년 완공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그 해운 항만공사가 부산에 있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제 그 해수부가 이제 부산을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부산 신항 그러니까 뉴포트 해가지고 이게 아마 이렇게 59선석이 되면 세계 3대 항이 됩니다. 아주 거대한 항이 되고 뭐 송순 후보도 이야기하고 강명상 후보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북극항로 거점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전재수 이제 부산의 전재수 이제 시장 후보는 부산을 이제 북극항로의 거점을 만들겠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해수부나 항만공사가 진해에 와야 되지 않나요? 36선석하고 23선석이 부산에 있고 36선석이 이제 진해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그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와야 같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십시다. 와야 되는 거죠? 같이 자, 노력하자고요.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예.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드리지만 또 지금 잠깐 쉬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물 한 모금 하시고 한숨 돌리고 계시고요. 예, 여러분께서는 창원시 성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대규모 버스 파업이 발생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또 마산 6호 광장까지 연결하는 BRT 2단계 사업을 두고 자차 운전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 간의 의견 대립도 팽팽했었는데요. 지하철이 없는 창원에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정책은 무엇일까요? 후보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방안 들려주십시오. 이번에는 기호 1번 송순호 후보의 방안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2021년 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불편은 여전합니다. 저 송순호는 마산 창원 진해 군역 간 이동 편의를 강화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해 세대별 교통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와 시민 편익을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100%를 실현하고 교통취약 지역에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BRT 2차 구간 사업은 시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홍남표 전 시장 시절 BRT 부실 공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는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함께 8용 터널 무료화를 공약했습니다. 경남도 지원으로 무료화가 실현되면 창원대로와 마산 합성동 일대 교통 정체와 시민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저 송순호는 시민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도시 청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 간에는 무궤도 트램을 설치해서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5초 더 사용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갑니다. 기호 2번 강기훈 후보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BRT든 트램이든 대중교통 활성화는 우리 도심의 교통 정체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중교통의 어떤 대중화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창원의 자가용 이용률이 58%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이 24%입니다.
참 BRT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1단계 공사 도계광장에서 감정 사고를 잇는 1차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편과 시민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 도계 사거리에서 6호 광장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미리 이제 예측하고 있는 마산 시민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창원에 있는 분도 의견이 분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민의 뜻을 1차와 달리 시민의 뜻을 묻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의 어떤 자가용이나 물류를 나르는 이 어떤 전체적인 교통량을 분산하지 않고서는 이 대중교통 어떤 대중화는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외곽도로인 마창대교를 무료화를 해서 마창대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심의 정체를 막아줘야 대중교통 활성화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의 어떤 준공영제를 공영화를 답변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4번 강명상 후보의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하철이 없는 우리 창원은 시내버스가 창원 시민의 소중한 발입니다. 버스 파업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준공영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지원금의 확대가 아니라 재정 운영을 투명화시키고 기사 처우와 노선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조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창원의 SBRT 2단계 사업, 도계 사거리에서 6호 광장까지 이런 2단계 사업은 1단계 문제점에 대해 데이터로 전면 재검증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로 강제 축소형 SBRT가 아니라 창원 지형에 맞는 유연한 모델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구간을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습 정체 구간, 상권 밀집 지역, 그리고 창원의 핵심인 산업물류 도로의 특성을 고려해서 물류축은 차량 흐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도심 구간은 대중교통을 우선하되 필요한 곳은 가변 차로나 시간제 전용 차로로 현실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나아가 창원의 미래 도심 철도인 트램 계획을 세워 창원 통합 대중교통망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에도 6분 동안 토론을 이어가면서 두 분의 상대 후보가 최소 30초 이상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질검증 주도권 토론, 먼저 강기훈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송순호 후보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정가 4번 공무원 폭경 시민들이 창원시장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을 이제 발로 차서 이렇게 가슴 부위에 차서 이게 폭행을 자행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창원시의 시장이 되겠다는 분이 그 공무원을 이렇게 폭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대해서 창원시장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6년 전 일이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공개 사과도 드렸고, 네. 그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시의원 2번, 도의원 1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들이 저는 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요. 통합진보당 출신 창원시장 자격이 있습니까? 이도 2014년에 시의원하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통진당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이제 북한식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추종한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는 취지로 이제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때 이제 통합진보당이 있으면서 진보당 해산 막아주십시오 하고 1인 피켓 시위를 했거든요. 이제 국가의 정체성, 국가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위협단체라는 부분이 아마 이 해산
청구한 내용인데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민주당 당원이고요. 예. 그전에는 민주노동당부터 해서 통합되면서 통합진보당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 정당 해산이 박근혜 정부 때 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정당 해산이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뭐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그 어떤 상공인들하고 대담하면서 농업에 관해서도 사회주의 어떤 농업 체제, 그러니까 공무직 그 농업직을 10만에서 30만 만들겠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 어떤 영농 체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발언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은 역시 통진당 출신이 돼서 이게 북한식의 어떤 시장경제 원리보다는 그런 어떤 쪽을 좀 우회적으로 이게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아니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우리 네. 수많은 공무직이 있습니다. 뭐 그 도로든 환경이든 시설 보수든 다 환경 공무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사와 관련해서 나이가 들어서 농촌이 고령화되니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네. 농사 짓는 알겠습니다. 분들과 관련해서는 공무직으로 하는 것도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농촌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공무직 어떤 농업직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사회주의 경영체제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민주주의는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하는 거고요. 예. 송어머니 농촌의 고령화 문제 때문에 창원을 그 아십니까? 이러면서 시민들이 저에게 제보 준 게요. 예. 이 공고물에 보면 이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거 한번 보시면 앞에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이게 반송동이 지금 창고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 이게 사정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뭐 행정 개편을 이야기하고 뭐 이러던데 아까 전에도 저는 이게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송순 후보는 1월 달에 한 4개월 전에요. 분리를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저는 분권 강화를 이야기한 거지 갈라치기 한 거 아니거든요. 이 점도 꼭 이런 행정 이 부분도 고려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그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참 송후보는 그 동성애 이제 차별금지법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이제 이게 교권 붕괴를 이게 심화시킬 수 있는 인권조례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 인권조례 이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가 있는데 이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짧게 좀 이야기해 학생 인권 조례는요 제가 발의한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박정원 교육감이 발의를 해서 의회로 넘긴 것이고 의회는 집행부가 발의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심의할 그 의무가 있는 거고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본인도 그때 도의원 차별금지법에 국회의원 대해서 했지 굉장히 않습니까? 동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서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송순호 후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아까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저들은 뭐 말바꾸기를 하니 뭐 갈라치기를 하니 이러는데 송 후보 1월 달에 그렇게 직접 분리하고 주민투표를 거론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부산과 경남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8년도에 두 지자체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산에 3만 6천 명 있는 것이 자치구 형태로 해서 직선제 구청장을 뽑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례시 형태로 가는 것은 정말 우리 특례 시민들에게 이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자초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만약에 부산 경남이 통합이 된다면 그때 당시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할 때 의회에서 독선으로 했던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뜬금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자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에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두 후보님 시간 끝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명상 후보께 주도권 드립니다. 예. 6분 시간 드리고요. 시작하시죠. 예, 송순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 보수가 계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듯이 네. 그 건전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보수와 진보가 아주 적이하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구태의연한 보수가 아니라 말씀대로 건전한 보수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강기훈 후보와
강명상 후보 중에 누가 좀 건전한 보수 중에 가깝습니까? 저는 그 개혁신당 강명상 후보가 훨씬 건전한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 보시면은 뭐 이런 글을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이게 최근에 거리 현수막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위에는 이제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입니다. 비리 의혹, 도덕성 논란, 그리고 돈선거, 감나무 논란, 선거법 위반, 공무원 폭행, 폭력, 폭언 증가 사범. 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이 제가 현수막을 읽는 것도 부끄럽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100만 도시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두 분이 되실 이제 후보님들인데 이 창원 특례시의 계획에 맞는 후보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분께 참 부끄럽게 제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보니까 정가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4번, 한 분은 1번. 저는 정가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정가가 없는 이 자리가 제가 왠지 없는 것이 비정상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에게 아빠 내가 시장 되려면은 좀 정가범이 돼야 되겠어. 아빠 나는 도둑놈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자라는 청년들이 오히려 물을까 봐 저는 내심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자, 두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지금 뭐 정가 4범이나 정가 1범이나 뭐 도둑놈이나 도둑질 한 번 한 거나 도둑질 4번 한 거나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 후보님 짧게 예 아니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정말 두 후보님 시장에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가 1범, 4범 하니까 참 네, 짧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예 아니로 예 아니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 예, 저는 뭐 네, 예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면서 손순호 후보님. 엄주로 제가 네, 어떻습니까? 뭐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그렇게 예, 뭐 아니요. 다른 대답해 후보처럼 그래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자, 뭐 알겠습니다. 폭행, 폭력 이런 정가는 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순호 후보님 아니, 저도 이제 우리 강명상 네. 후보님 네. 우리 이제 후보들에게 뭐 적어도 30초 이상의 바른 시간을 주셔야 돼서. 예 아니로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이제 민주주의나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한 행동들이고요. 그와 네. 관련해서 사면 복권을 받은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은 것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은 저도 우리 송순호 후보님을 이번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필드에서 보면은 참 젠틀하시고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공보물이나 이런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을 보시면은 우리 교도소의 방장 선거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만 도시에 우리가 수장이 되는 계획에 맞는지 그리고 창원 특례시의 계획에 맞는지 상당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송순호 후보님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공보물 보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또 송순호 후보님을 법정 정가 기록을 보니까 1997년도에 경찰 공권력과의 무력 충돌 그리고 2009년도에 공무원 폭행, 2021년도에 창원시의회 부의장 모욕, 2022년도에 동료 의원 폭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정 정가 기록이 있어서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창원 특례시의 시장이 되시면은 지금 시청 안에는 지금 다행히 민간 시민들한테는 폭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공무원 쪽에 지금 폭력과 폭행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원시청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한 4,500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우리 송순호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시면은 무서워서 그 보고를 하러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한번 시간 좀 주시죠. 예,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님 잠시 서로 세 후보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예, 토론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2009년 같은 경우는 네, 네. 그와 관련해서 입건된 것도 없고요. 수사를 받은 것도 없고 기소된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허위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주로 이제 민주주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 폭력이라든지 국가본부 위반은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하던 시기였습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정의를 보지 못하고 행동에 나섰다는 방증인 것이지 그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정가가 이제 1법이다, 경찰 2법이다 해서 공권력하에 전체로 무릎 해서 꿇는 건 아닌 것 되는 같습니다. 것이고요. 네네네. 공무원 폭행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부딪혀 있는 부분들이지 그것과 관련해서도 공무집행방해과 관련해서도 뭐냐면 그것도 역사 바로 세우기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측면에서 있던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의회 내 네, 질서도 필요한 답변 겁니다. 시간 의회 다 내 질서가 사용하셨습니다. 방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도권은 송순호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6분간 주도하십시오. 이 판례를 좀 일단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강기훈 후보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면 강기훈 후보님께서는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인가 모르겠지만 연설을 하는 도중에 본인은 정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가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정가는 정가 사범처럼 그런 정가는 없다 했지. 앞에 제가 그런 정가가 정가는 없다 소리는 없지만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정가가 없다고 아닙니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건 그런 정가가 없다 다음에 했습니다. 보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이게 뭐냐면 신고에는 교통특례법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특례법이 어떤 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예전에 그 3월 24일 보궐선거 때 토론했는데 음주운전의 교통사고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맞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당하신 분이 뭐 정가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들 정가 몇 범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모독적이나 모욕적이에요, 사실은. 아니 저는요. 아니, 그런 정가 없다 정가 없다 소리는 안 했고요. 토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1998년도에 들어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이 한번 들어보시면 있었습니다. 되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그리고 30년 가까이 전입니다. 보세요. 남동발전과 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남 선관위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 수사 의뢰를 했어요. 수사 의뢰를 하고 나서 강기훈 후보님 측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무혐의를 확인받았다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유포를 했어요. 아니 경남 선관위 확인을 해본 결과 무혐의 확인이라는 말을 쓴 적도 없고 그렇게 뭐 공문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데 무혐의 확인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뭐냐면 예. 무혐의 확인이라는 것을 웹잡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셨어요. 경남 선관위에서 무혐의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무혐의 확인을 경남 선관위 해준 게 맞아요? 지금 이 판례를 보시면 선관위가 선거법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조사기관입니다. 거기서 강기훈이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것이 연합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경남 나온 내용입니다. 선관위에서 뭐야 그건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선관위는 혐의가 없는 사람에 통지도 안 하고 이와 같은 통보를 안 하게 내 말은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그걸 제3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걸 허위 한 겁니다. 사실 유포와 관련된 거예요. 정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가가 없다. 경남 선관위에서 무혐의라고 확인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그거는 연합일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전혀 아니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연합일보에 말씀을 드린 것을 인용해서 우리 선관위에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수사기관에서 아니 잠시만 됐습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 이상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물고 아니, 있어요. 옛날에 감남구라고 후보님, 감나무 무혐의된 거 아시죠? 후보님, 감나무 무혐의된 거 아시나요? 후보님, 아니 후보님. 후보님. 감나무 사건 무혐의된 거 아시나요? 무혐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버젓이 현수막에 아니 감나무 보상 안 해놨던데. 감나무 보상을 부풀려서 보상받은 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그 시민들 무혐의잖아요. 열세를 더 받아가는 게 아니, 공직자로서 할 부풀리면 일입니까? 누가 안 불렸으면 왜 돈을 누가 돌려줬어요? 아, 그걸 허성무 시장 쪽에서 아니 해서 돈을 준 거예요. 돌려줬잖아요. 과다 보상 받았다고. 아니 그것을 누가 조금 추스르시고. 쌍둥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토론 규칙을 보상은 좀 취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그러니까 아니 누가. 그걸 그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동발전 사장으로 계실 때 네. 창원에 있는 자, 토론 주민들이나 규칙을 좀 지켜주십시오. 단체들을 불러서 뭐 소위 말하면 그 어째 보면 뭐 관광도 시키고 또 들어오면서 발전소 구경도 시키고 그러면서 오면서 식사 대접에 뭐 죽방 멸치에 아니 죽방 멸치에 뭐 실컷 그 뭡니까 실컷도 뭐 이런 목도리 비슷한 이런 것도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보통은 13억 정도인데 강기훈 후보님 되고 나서 창원 지역에 투입된 게 한 30억이라 그래요. 도대체 남동 발전에
공격적 예산이 아니 후보님 사전 선거운데 쓰도록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까 그게?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허위사실이 아니 부과될 그게 수 있습니다. 아니 쓰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거와 공공기관은요. 관련해서 아니 내가 제가 후보님 보고 썼다 소리 안 했어요. 남동발전이 그렇게 썼다는 것이. 아니, 그런데 그 의혹을 너무 수사받고 있는 과열되고 있는 것 거잖아요. 같습니다. 누가 우리 저 수사 유권자들 권리가 안 해요. 말씀입니다. 남동발전이라고 감정을 좀 했어요. 추스르시고 남동발전도 안 우리 해요. 토론 수사 규칙을 의뢰를 준수하면서 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발전이 아니에요. 네, 상대 후보에 대한 존중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은요. 지역에 이해수진 경위 아시나요? 아니 아세요? 감나무밭에 보상 받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이 땅을 소위 말하면 2억 6천에 경매 받으셨죠? 2억 6천에 경매 받는 거 맞습니까? 2억 6천에 경매를 받고 그러고 나서 보상 금액이 땅 보상을 42억을 벌었어요. 아니 2억 6천에 경매 받은 땅을 42억에 보상을 받았으면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감나무 숫자나 거기에 있는 지장부를 부풀려서 그와 관련해서 했다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가 소장농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니, 경매 받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들인 땅입니다. 경매를 받았지 않습니까? 투기는요. 그래 보세요. 단시간에 구입해서 그다음 이제 남았습니다. 일자리를 하셨다, 경영을 하셨다 하는 건데 지난 10년간 강기훈 후보님의 재산 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이 증가했어요. 100억이. 예? 정말 뭐 기업 경영을 했다, 뭐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업 경영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또 부동산을 잘 봐서 부동산 관련된 것을 사고 주고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100억 원의 증가를 하고 충분히 하셨어요. 충분히 발언을 하셨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가 철진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기업에 시간 다시 끝났습니다. 네, 두 후보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자, 두 후보님 계속해서 우리 유권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님 사회자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후보님 두 분. 네, 저희 계속해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공통 질문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2국가산단,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SM타운 유치, 수소 액화플랜트 사업 등 최근 몇 년간 창원시가 추진한 굵직한 신사업들이 매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창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강명상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자, 시민 여러분, 자초된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존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갚아야 하는 정치적인 빚이 첫 번째 원인일 것입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이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의 취직을 지우려는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 또한 그 원인일 것입니다. 제가 이 고리를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직속으로 장기 표류 해결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법조인이 참여하여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시민의 신뢰와 손익 계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원 시민의 신뢰와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면 집권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먼저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초당적 협력과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순호 후보의 답변입니다. 1분 드립니다. 예, 민선 8기 국민의힘 홍남표 시정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시정이었습니다. 임기 내내 전임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감사에 매몰되면서 행정 역량이 분산됐고 그 결과 시정의 추진 동력도 약화됐습니다. 여기에 시장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시정 운영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중도 낙마로 이어지며 창원시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질 없는 국민의힘 시장 한 사람이 창원시를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출발점을 시민에 두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겠습니다. 난제일수록 현장과 소통하며 해법을 찾고 실행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멈춰선 창원의 엔진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디지털 마산 자유무역지역, 진해 신항을 3대 산업축으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원 산업의 새로운 부흥기를 열겠습니다. 네, 다음 강기훈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가 사법 및 공무원 폭행 창원시장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단호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나무 사건, 부모님이 소장농이었습니다. 제가 마산 오고 나와서 용접을 하면서 돈을 벌여서 부모님에게 가수원을 사둔 땅입니다. 너무너무 부모님이 좋아했습니다. 그 감나무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라 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효대한 것이 투기로 몰아붙이고 감나무 보상은 창원시가 저에게 보상해서 과다 보상됐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혹독하게 시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혐의로 종결된 걸 또다시 감나무 논란이라고 버젓이 핸섬하게 펼침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속이고 시민을 속이려고 하는 이 저협한 이 상을 재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관위 조사 결과 강기훈 혐의 없음이라고 연합일보하고 네, 논의하면서 여기까지 선관위가 듣겠습니다. 밝힌 내용입니다. 자, 세 후보의 답변 모두 잘 음모로 들었습니다. 후보님 선거를 답변 시간이 다 불안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심판해 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이크 내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후보님들께 시간을 드립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창원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비리와 무능, 재판으로 얼룩진 잃어버린 과거를 또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너무도 고단한데 각종 의혹에 휩싸인 후보에게 창원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창원에는 갈등을 끝내고 제대로 일할 사람, 무엇보다 중앙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창원 발전을 위한 예산 폭탄을 쏟아부을 깨끗하고 힘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오직 시민 곁에서 오직 창원을 위해 일해온 저 송순호가 해내겠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이 가볍고 골목 상권의 활기가 도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겠습니다. 이재명처럼 확실하게 일해서 창원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송순호가 다시 뛰는 창원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국가간도 투명하지 않고 정가 사범에게 창원시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확 달라진 창원, 일자리가 넘쳐나는 창원 강기훈이가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실력입니다. 근로자 기업가 도의원, 국회의원, 정부 공공기관 사장 다양한 경험을 창원시장에 접목시켜서 일자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강기훈은 어떠한 의혹도 없는 깨끗하고 문재인 정부가 검증한 깨끗한 후보입니다. 모두 무혐의 받았습니다. 또다시 흑색선전에 속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0만 개 일자리, 100만 원 햇빛 바람연금으로 희망찬 창원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 잘하는 창원시장 후보 강기훈을 통해서 달라진 창원, 내 고향 창원을 확실히 바꾸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후보, 힘있는 후보 강기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기호 4번 개혁신당 강명상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저는 기득권 세력도 없고 거대한 조직도 없습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반드시 바꾸겠다는 의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바로 저의 힘입니다. 정치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치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그 미래를 바꿀 시간이 왔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정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창원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원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저에게 창원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창원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세 후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끝까지 선의의 경쟁하시면서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무소속 박정임 후보의 방송 연설회를 들으시겠습니다.